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한약만 드시거나 혹은 양약만 드시는 분, 한약은 너무 싫고 난 양약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절할 때 둘 다를 잘 이용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의학이라는 책과 함께 한방, 양방의 장단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카베 테츠로라는 의사입니다. 도쿄대 의대를 졸업하고 20년 정도 항암제를 연구한 베테랑 의사고요. 우연한 기회에 중의학을 통해 알츠하이머 환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중의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또 이 책을 옮기신 분은 권승원이라는 한의사신데 일본에서 나온 의학서적을 여러 권 번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의학과 양의학을 모두 공부한 의사가 이야기하는 중의학과 양의학의 장단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혹시라도 한쪽 의학을 너무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다른 경험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1장, 의사가 당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 2장, 그래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3장, 중의학에 맡겨야만 하는 병. 4장, 평생 건강히 장수하기 위한 마음가짐. 제목만 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양방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많지 않으니까 한방으로 고쳐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서양의학으로 모든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 중의학도 잘 이용해 보자, 이 책의 핵심입니다. 책에서는 서양의학의 큰 장점으로 대증요법과 외과 영역을 뽑습니다. 대증요법이란 증상에 맞춰서 처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통증에는 진통제를 투여해서 통증을 억누른다거나 수술 등을 통해서 그 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거죠. 대신 서양의학에서는 병이 나기 이전의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중의학의 장점으로는 근본을 치료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병이 나기 이전의 상태로 몸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고, 또 장점을 가진 분야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혹은 내과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주류로 여겨졌던 동양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주요 국가대학에서 동양의학을 보완 대체 의료로 강의하고 있고, 2015년에 노벨 의학상을 탄 중국 연구자는 항말라리아 약인 아르테미신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약을 개발할 때 중국 옛 문헌에 응급의료 처치법에 있던 처방을 아이디어 삼아서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각 질환별로 강한 분야와 약한 분야가 있으니 적절히 잘 이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학에서는 진단명이 나와야 그 병에 관한 처치가 시작이 됩니다. 약을 투여하든지 어떤 진행이 되는데 진단명이 나오지 않으면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죠. 한방에서는, 중의학에서는 진단명이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그 증상 자체를 병으로 인정하고 처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죠. 우리가 경험의학이라고 하고 분석의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서양의 처치법이나 약은 어떤 성분, 약으로 표현하면 그 성분이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한약은 성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이걸 먹었더니 뭐가 좋더라. 예를 들면 오래 사는 지역, 장수 마을에 갔더니 그분들은 하루에 요구르트를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시더라. 장수의 원인이 뭘까 분석하다 보니 요구르트인가? 요구르트를 분석하니 뭐가 좋고 면역력에 좋아서 오래 살더라. 이건 경험에 의해서 요구르트를
마셨던 거고 나중에 분석을 하니 그 이유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성분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치로 저것인가에서 시작해서 성분을 끌어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제안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는 양방이, 어떤 질환에는 한방이 탁월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또 양방에서는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한방으로 처치를 했을 때 빠른 도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후부 쪽에 뭔가 답답함이 있는데 가래가 낀 것도 아니고 가래가 뱉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삼켜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며칠, 몇 달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 부딪히지 않았는데 자꾸 멍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두통이 오는데 그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두통이 없어지는 것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하시는데도 뭐 별 이상은 없으시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약간 두루뭉술한 진단명을 받지 못하셨을 때 한약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한방에서는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인데 작은 우주. 그래서 그 우주의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 균형이 깨지는 이유가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큰 틀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서양의학은 작은 부분을 자세히 쳐다보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동양의학은 큰 틀에서 분석하는 데 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을 맹신하는 관점보다는 책의 제목처럼 이질적인 기능이 합해진 하이브리드가 의학에서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양방이든 한방이든 적절히 잘 이용하셔서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